이비인후과 이것이 궁금해요.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리고 먹먹해지셨나요?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으셨는데 돌발성 난청이라고 말씀을 들으셨나요? 돌발성 난청의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용인세브란스 병원 난청치료팀 이비인후과 교수 손은진. 이비인후과 임상전담 간호사 김수연입니다. 돌발성 난청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건강하던 귀에서 갑자기 난청이 생기는 병입니다. 잘 들리던 귀가 갑자기 안 들리는 것만으로도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사실은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인근 병원에서 돌발성 난청이 의심된다고 말씀을 들으시고 오시게 되는데요. 갑자기 이비인후과 외래나 응급실로 오시게 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오시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응급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급한 일인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응급이라고 하면 정말 응급실에서 분초를 다투는 아주 위험한 응급도 있지만 이비인후과 질환 중에서 돌발성 난청이 응급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치료 결과랑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발성 난청을 진단을 받게 되면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은 내가 증상이 생기고 바로 그날부터 약을 먹지 못하면 난청이 회복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걸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돌발성 난청은 응급질환이라고 하지만 치료에 대해서 쓰이는 약제들은 몸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우리가 응급실로 오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약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오시게 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날 바로 약이 못 들어가는 경우들도 꽤 많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통은 밤에 응급실로 오시거나 주말 저녁에 오시게 되면 그 다음 날 가장 빠른 시간에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방음실에서 청력 검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가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약간의 지연이 있다, 그래서 나는 늦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정도의 지연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하기 전에 환자분의 전신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문진부터 하게 되는데요.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환자분이 기저질환이 있으신지를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결핵이나 간염 또는 내과적 질환, 심장 질환, 그리고 신경과 진료 중이신 경우에는 협의 진료를 통해서 돌발성 난청에 필요한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이 가능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가 조심스러운 것은 스테로이드 약물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환들, 특히 내과적 질환 중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환자분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나서 약물 요법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당일날 치료가 시작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돌발성 난청에서는 어떤 약물 치료를 처방하시나요? 네, 가장 많이 쓰이는 약제들은 이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쓰게 됩니다. 결국 돌발성 난청이 생기는 이유가 귀 안에서 소리를 듣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인 달팽이관이 있고,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 유모세포라고 하는 신경세포의 기능이 갑자기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증 작용이 있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고, 또한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미리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하게 되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귀로 가는 혈류를 좀 증가시켜 줘야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약제들이 귀로 많이 전달이 되게 되고, 또 하나는 혈류를 증가시키게 되어서 귀에서 청각 유모신경세포가 손상을 받았던 부분을 회복시키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혈류 개선제나 혈액순환 제제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약제들을 사용하기 전에는 저는 환자분들께 진료실에서 지금 검사를 해보니 돌발성 난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치료가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전신적인 상태를 보는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하시는 검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인 검사로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가슴 엑스레이 촬영, 심전도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결핵이나 간염 등 약물 치료를 받으셨거나 현재 치료 중인 경우에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내과나 신경과 진료 중이신 경우에는 협의 진료를 통해서 돌발성 난청에서 필요한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신 대로 돌발성 난청에서는 우리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전신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께서는 아니 나는 귀가 잘 안 들려서 왔는데 왜 혈액 검사를 하고 뭐 심전도 검사를 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항상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혹 가다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추가로 내과나 신경과의 협의 진료를 하는 동안에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혈당이 조절이 너무 안 된다던가 또는 신경과적인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입원해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입원 치료를 권유받으실 수도 있고 이런 여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당일날 외래 진료를 보시고 약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 또는 며칠 좀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돌발성 난청에서 스테로이드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기록 주입하는 스테로이드 고막 주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고막 주사를 저희가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먹는 스테로이드만큼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에서 돌발성 난청이 생기는 것은 결국에는 귀 안에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 신경세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먹는 약을 쓰든 아니면 정맥 주사가 들어가든 귀 안으로 고막 주사를 하게 되던 결국에는 달팽이관 안에 약물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약이나 정맥 주사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게 되면 전신의 혈류를 타고 돌아서 귀로 전달되는 작은 혈관을 통해서만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투여돼야지 귀로 조금 전달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거의 일주일에 2회로 사용하고 있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사 또는 고막 주사라고 표현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고막 안쪽에 달팽이관 입구 부위로 스테로이드를 바로 주입하게 되면 이 주사가 사실은 바늘이 되게 길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게 달팽이관까지 주사가 들어가는 게 아닌지 불안해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고막 안쪽에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조금씩이라도 달팽이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양이 많이 들어가고 전신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부작용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막 주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생각보다 주사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귀에 주사를 한다고 하면은 더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고막 주사를 할 때 저희가 정말 쓰는 바늘이 사실 무서운 바늘은 아니잖아요. 네, 가늘고 작은 주사를 이용하고 주사하기 전에 고막 표면에 마취를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나면은 별로 아프지도 않다고들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고막 주사를 할 때 고막 표면에 마취를 하게 되면 주사를 맞을 때 조금 덜 아프시거든요. 다양하게 고민을 해봤었는데 가장 이제 흔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충치 치료나 이런 거를 할 때 마취 주사를 맞아본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런 주사를 해서 마취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고막 주사도 주사인데 그거 한 대 맞나? 아니면 마취 주사를 맞고 안 아프게 고막 주사를 맞나? 아픈 거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뿌리는 약재를 이용해서 고막의 표면도 결국에는 피부와 똑같기 때문에 표면을 마취하고 안 아프게 주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고막 표면은 저희가 마취가 되는데 고막 안쪽으로 약이 들어갈 때 약간 따끔거리는 느낌을 느끼시거나 약간 쓰린 듯한 느낌을 몇 초간 느끼실 수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 마음 딱 먹으시고 몇 초만 참으시면 고막 주사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약재가 달팽이관 입구를 통해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죠. 네,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주사를 맞고 난 후에 약 10분 이상은 주사 맞은 쪽 귀가 위로 올라가게 고개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하거나 침을 삼키거나 기침을 하게 되면 귀와 코와 연결된 이관을 통해서 약물이 너무 빨리 배출되기 때문에 10분 이상은 말씀을 하지 마시고
침을 삼키지 말고 티슈로 닦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주사 후에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을 취하고 조심하셔야 하고요.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러한 내용은 미리 설명드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돌발성 난청은 귀의 응급질환이 맞습니다. 일단 이비인후과에서 정확한 진단이 정말 중요하고 난청 증상이 생긴 이후에 기다리지 마시고 초기에 약물 치료를 충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용인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 난청치료팀에서는 환자분과 최선의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